서울 강서구의 한 무인 PC방입니다. 남자아이가 카운터로 걸어가더니 모니터 옆에 있던 작은 수납함을 열어서 열쇠를 꺼냅니다. 주변 눈치를 살피면서 열쇠로 카운터 아래에 있는 서랍을 열어서 돈을 챙기는데요. 그 이후 선불기 앞에서 기웃기웃대면서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남자아이는 선불기까지 열려고 시도했는데요.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자리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PC방을 뛰쳐나갑니다. 뒤늦게 CCTV를 확인한 사장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날 남자아이의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자, 공교롭게도 또 초등학생들 얘기입니다. 무인 PC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이 무인 PC를 인수받았는데 이제 불경이라서 인건비가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새벽 3시부터 평일에는 낮 12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까지는 무인으로 이제 PC방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낮에 딱 출근해서 보니까 카운터 앞에 모든 열쇠가 다 꺼내져 있고 막 엉망이 되어 있고 햄버거에 꽂는 이쑤시개도 꺼내져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께서 이제 금고로 쓰는 서랍이 있는데 그 금고로 쓰는 서랍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또 조그만한 서랍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셨대요. 근데 그 열쇠도 다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알바생이 이렇게 안 치우고 갔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해서 금고로 쓰는 열쇠로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되는 현금이 다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돈이 23만 원.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CCTV 영상을 제대로 좀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인 시간대 CCTV 영상이고요. 아이 4명이 들어와서 그중에 하나가 선불기에서 이제 비회원으로 결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는 싶었는데 바로 그 결제했던 아이가 선불기 카운터 쪽으로 온 겁니다. 카운터로 오자마자 그냥 망설임 없이 작은 서랍통에서 열쇠를 딱 꺼내서 금고로 쓰이고 또 서랍을 딱 찾아서 바로 열어서 돈을 꺼낸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불기 앞으로 갑니다. 자기가 결제했던 선불기. 그리고 그거를 열쇠를 가지고 선불기를 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아까 햄버거 굽는 나무 조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막 이렇게 뭐 따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잘 안 되는지 망설이고 막 이렇게 어부왕장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까지 온 겁니다. 다른 아이들까지 와서 얘기를 하다가 그들끼리 나누다가 PC방을 뛰쳐나갔던 겁니다. 제가 뭐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원본 영상 봤거든요. 거의 전문 터리범 수준입니다. 예. 자, 사장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과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던 그 틈에 PC방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는 겁니다. 자, 전화를 건 사람 아까 그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아침 막 기술서를 쓰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가게 전화로. 7월 29일부터 계속 자기네 학교 학생이 자기 카드를 거기서 쓰고 있대요. 여기서 이 PC방에서. 근데 뭐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긁고 있는데 제가 며칠을 지켜봤나 봐요. 근데 자기가 잃어버린 건지 누가 훔쳐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생이 누군지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애더라고요. 자, 신 변호사님, 선생님 카드 슬쩍 해가지고 한 녀석하고 PC방 와서 저렇게 털어간 녀석이 같은 애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 카드를 이용해서 PC방 요금을 소액으로 결제를 계속 하다가 선생님도 그거를 알고 PC방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름까지 대면서 이 아이를 또 결제를 하러 오면은 좀 잡아두고 계셔라.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절도 사건을 크게 일으키면서 보니까 같은 아이라는 거를 PC방 사장님도 알게 되신 거죠. 자, 사장님은 또 신고는 하셨지만 아휴, 그래, 열쇠를 너무 허술하게 보관한 데 잘못도 있지 하면서, 그리고 또 13살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과 받고 돈 돌려받는 걸로 정리를 하시려고 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 마음이 확 바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왔다! 들어보시죠. 두 번째 왔을 때는 아예 금고를 뜯었어요. 근데 계속 땡기다가 모니터 뒤에 라이터 모아놓은 게 있어요. 손님들 버리고 가는 거. 그거를 꺼내가지고 막 지지고 이거를 손잡이를 잡아 뜯어가지고 결국에는 힘으로 열더라고요. 그거를. 이 사장님 인터뷰가 나가는 동안에 양 변호사님이 진짜
기가 차서 허허허허 막 지금 막 웃으셨는데 또 왔어 또 훔쳐갔어 또. 네, 맞습니다. 사장이 다음 날인 지난 2일에 CCTV를 확인했는데요. 남자아이가 또다시 PC방에 와서 서랍을 건드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곧바로 PC방으로 달려갔더니 서랍은 뜯겨져 있었고요. 있던 3만 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날 열쇠는 다른 곳에 보관해뒀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돈을 훔친 건가 싶었는데 CCTV를 확인하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는 오전 8시 30분쯤에 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간 곳은 선불기였습니다. 사장에 따르면 선불기에는 항상 100만 원이 넘게 들어있대요. 남자아이가 그걸 털지 못한 게 아쉬워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는 선불기 열쇠를 찾으려고 카운터 쪽도 찾아보다가 찾지 못하니까 다시 선불기 쪽으로 와서 힘으로 잡아당겨서 열려고 하다가 먼저 실패를 합니다. 아, 선불기에 그러면 돈이 네. 많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카운터로 와서 금고 서랍 열쇠를 찾아보고 다시 열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택배기사가 PC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꾸벅 인사를 하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일단. 네, 하지만 택배기사가 나간 후에 다시 들어와서 서랍을 힘으로 당기고요. 라이터로 지지고 갖은 방법을 쓰더니 결국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챙겨서 가방에 넣은 다음에 PC방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자, 지금 막 힘으로 막 잡아 빼고 저 노란색 선불기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막 갖은 자, 지금 택배 기사님 오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딱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나가죠. 양 변호사님, 얘 선수예요 진짜. 아, 저게 13살짜리가 하는 행동이 초등학생이 하는 행동이 맞는지 정말 참담할 정도인데요. 이 사장님에 따르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범행은 이게 무인으로 운영되던 시간대였잖아요. 그 전에 한 번 더 왔었답니다. 한 번 더 왔었고 사장님은 그때는 자기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건 사장님의 추측이지만 자기가 있었을 때 와서 이 초등학생이 그 작은 서랍에 열쇠를 보관해 둔다는 것도 파악을 하고 금고로 쓰이는 서랍함이 어딘지도 알았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범행을 할 때 무인 시간대에 와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작은 서랍에서 열쇠 꺼내서 금고 서랍에서 눈 열어서 돈 가져갔었는데 그걸로도 만족을 못하고 결국 둘째 날 또 와서 아예 그냥 선불기를 망가뜨리고 꺼내간 거죠, 돈을. 박 교수님, 보통 이제 이 부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는 왠지 콩콩 팥팥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모님이 와서 이거는 애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정말로 잘못됐다 그러고 거의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경찰한테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자마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아이의 전화번호까지 넘기셨대요. 근데 이 경찰이 또 바로 이 아이나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치 경찰도 뭔가 좀 아쉽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경찰이 그 두 번째 사건이 있고 나서는 바로 아버님,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예. 그 부모님이 여기 와서 잘못했습니다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애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는데 또 그 정신병원에 있는 의사가 이 아이를 바로 입원시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또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퇴원하고 나면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장님으로서는 이게 글쎄요 100% 이렇게 그냥 순순히 믿기기도 좀 쉽게 어려운 데다가 일단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님한테 화가 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후에 지금 보안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보안 장치를 설치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사례를 보면서 영국의 메리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1960년대에 10살이 되기 전에 무려 2명을 살해한 최연소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의 씨앗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만들게 한 게 바로 메리벨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 과연 그렇게만 한 걸까라는 생각이 좀 언뜻 들었습니다.